안녕하세요. Thermo Fisher Scientific Life Science Solution 그룹의 키 어카운트 매니저인 전영철 수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대한 각 디비전별로 연구 절차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미생물 연구 또는 박테리아 연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최근에 다양한 오믹스 툴이 연구에 활용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과 이들의 유전 정보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단일 생명체의 유전 정보 전체를 뜻하는 게놈들의 집합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몸체 안팎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과 그들의 유전 정보 전체를 말합니다. 세컨드 지놈이나 마이크로바이오타 지놈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지놈 또는 메타지노믹스, 메타라는 말과 지놈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메타라는 말이 더 높은 초월함을 나타내므로 지놈이 아주 많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지놈은 유전자를 뜻하는 진이라는 단어에 집단을 의미하는 옴이라는 전미사를 붙인 것이 지놈입니다. 따라서 지놈은 유전자의 집합을 의미하며 메타지놈은 그러한 지놈이 아주 많이 모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학문을 의미하는 오믹스를 전미사로 붙이면 메타지노믹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NGS를 활용한 미생물 군집 연구에 주로 사용되었던 학술 용어는 메타지노믹스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는 뜻으로 플레인 요거트가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당근이나 콩, 버섯에 많이 들어있고 섬유질도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주로 산업계에서 제품 생산 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때 많이 이용되는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용어로 DTCM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irect to Consumer Microbiome Testing입니다. DTC는 많이 들었을 텐데요. 주로 순입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건강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조상찾기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고 건강이나 건강식품 등과 연계하여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주요 유전체 서비스 업체와 특화된 영역의 회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장하여 DTC 서비스에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독립적인 DTC MT 회사들도 있고 S&P 기반의 DTC 서비스 회사 중에 마이크로바이옴 영역으로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서비스가 활발하게 발달하기 전에 미국 NIH에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10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2016년에 완료가 되어 시장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단계에 걸쳐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마이크로바이옴 자체의 특성 연구와 표현 연구와 연관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호스트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호 관계 연구로 확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후생 유전체, 단백체, 전사체, 대사체, 사이토카인 연구 등의 영역을 확대하여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인테그레이티브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다음 단계의 연구와 응용 분야로 확대되어 그 결과물로 지금과 같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미생물 군집 연구를 위해서는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분류의 영역도 고도화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유전자 분류의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게 됩니다. 분자 생물학적 툴을 활용한 유전자 분류에서 Small Subunit rRNA 발견과 활용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6S rRNA 진의 특성 영역이 세균마다 다른 DNA 시퀀스 정보를 가지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생물 군집 연구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효소를 활용한 DNA를 자르게 되고 이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하여 미생물 군집 연구와 동정에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상업적으로는 병원성 박테리아, 식중독 박테리아 등 패토젠 연구와 활용에 이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주요 병원성 미생물 주요 프로토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16S rRNA 진등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배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양되지 않는 미생물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자 생물학을 비롯하여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과 같은 전체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백체나 대사체에 대해서는 오늘 내용을 다루지 않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주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공급하는 매스 장비를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자료에 많이 언급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리뷰 논문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도 배양이 필요 없는 16S rRNA 진이나 DNA 분석을 통해 패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생의 주기와 건강 상태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의 주요 박테리아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6S rRNA 유전자를 NGS를 활용하여 시퀀싱하게 됩니다. 약 1500 베이스 정도 길이를 가지는 이 유전자는 크게 9개의 베리어블 리전과 하늘색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은 컨저브드 된 리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미생물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베리어블 리전을 정확히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NGS 기기들 따라서 전체적으로 V1과 V9까지 베리어블 리전을 다 읽을 수 있는 기기도 있고 일부 베리어블 리전만 읽을 수 있도록 프라이머 디자인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NGS 부분의 활용으로 인해서 16S rRNA 진을 시퀀싱 함으로써 분류에 큰 도움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16S만을 시퀀싱하게 되면은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지너스 레벨까지밖에 읽을 수가 없게 되고 우리가 종이나 스트레인 레벨까지 스페시스나 스트레인까지 보고자 한다면은 SNP를 활용하거나 전체 지놈 시퀀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각 연구 방법에 따라서 읽어낼 수 있는 레졸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워크플로우에 해당하는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샘플 컬렉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술이나 또 타액이나 또 피부 쪽에서 어떤 샘플을 얻고자 할 때는 샘플 컬렉션 키트가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얻어진 샘플로부터 DNA나 RNA를 얻기 위해서는 DNA 익스트랙션 키트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회사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킷을 활용해서 DNA나 RNA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고 이때 사용하는 기기가 킹피셔라고 하는 저희 오토메이션 장비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DNA, RNA는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 영역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우리 회사에서는 NGS에 해당하는 아이온 토론토가 있고 또 그 아이온 토론토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메타지놈 킷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qPCR이라든가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해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큰 장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콜렉션과 DNA 아이솔레이션과 데이터 제너레이션까지 모든 토탈 솔루션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큰 강점이고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특히 고객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 DNA 익스트랙션 키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매그맥스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제품으로 론칭이 되어 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는 아까 말씀드린 킹피셔 기기와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DNA, RNA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매뉴얼 방식으로 사용하는 퓨어링크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도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고 기기와 호환시키기 위해서 매그맥스 마이크로바이옴 키트가 출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킹피셔에 대한 부분은 스루풋이나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달라지게 되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매그맥스 키트를 활용할 때 우리가 말씀드린 기기를 활용해서 킹피셔를 활용해서 DNA, RNA를 뽑고 이 DNA, RNA를 정량하고 QC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들 우리 회사에 좋은 제품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제너레이션 부분, 어널리시스 부분에 사용되는 시퀀싱이나 qPCR,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계속 말씀드린 요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를 통해서 얻어진 DNA를 뽑아 보았더니 충분한 양과 또 아주 안정적인 순도를 가진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DNA, RNA 밴드를 보았을 때도 아주 안정적인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척추동물의 스툴에서 택맨 QCR 방법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마찬가지로 아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밑에 보시는 그림은 곰팡이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키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그맥스 마이크로바이옴 키트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샘플들로부터 안정적으로 DNA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료가 되겠고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 DNA를 얻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들이 제공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거나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최적화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키트가 나온 만큼 자신 있게 고객들에게 우리가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PCR이냐, 시퀀싱이냐, 마이크로레이냐인데 이런 스루풋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또 가격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회사는 우리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작은 마커만 사용할 것이냐 이럴 때는 PCR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고객은 전체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펀자이,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까지 모두 읽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샷건 시퀀싱 방법을 이용한 방법까지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S RNA 시퀀싱만 할 것이냐, 샷건을 할 것이냐, PCR을 할 것이냐, 엑시옴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한 슬라이드고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어레이에 대한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제 기존의 NGS나 qPCR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하여서도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어레이의 특징은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12,000종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펀자이, 프로토조아, 아키아 5가지 미생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어레이로 이것을 활용해야 되면은 16S를 이용했을 때는 박테리아만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씀드린 5가지 미생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제 16S RNA 시퀀싱을 했을 때, 메타지놈 시퀀싱을 했을 때, 엑시옴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연구 목적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 각각의 방법을 제안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컨비네이션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마커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qPCR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연구자다,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비스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군집에 대해서 또한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미생물 군집도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샷건 시퀀싱이나 엑시온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컨비네이션 내지는 제안을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고요.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원 패키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마이크로어레이를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베리어블 리전 한두 세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9개 리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SR RNA 진을 활용했을 때 지너스 레벨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마이크로어레이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지금 보신 슬라이드는 NGS 중에 16S RNA 진만을 시퀀싱을 했을 때 버전 4와 버전 5만 보았을 때랑 버전 6랑 버전 8을 보았을 때 그 두 개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군집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런 예를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또 시장에서 대응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어레이 중에 아이온 앰플리식 마이크로바이옴 헬스 리서치 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S RNA 진을 전체적으로 시퀀싱 할 수 있는 그 프라이머 셋과 일부 베리어블 리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베리어블 리전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73개의 주요 캔서 관련된 미생물과 또 면역 관련된 미생물들, 그래서 이런 73개의 타겟에 대한 미생물을 230개의 앰플리콘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단순히 16S를 이용한 군집이나 분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이용할 수 있는 면역이라든가 항암 면역제라든가 또는 장내 미생물 연구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컴프레hen시브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사의 NGS에 사용할 수 있는 키트로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나와 있어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S의 단점, 지너스 레벨까지밖에 볼 수 없다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3개의 타겟티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뮤노 온콜로지 부분이나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쪽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감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킷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순히 서비스, 어떤 웰리스에 관련된 DTC, MT 이런 부분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마이크로바이옴 베이스드 캔서 이뮤노테라피라든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through 마이크로바이옴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 쪽이나 향후에 산업계 쪽에 OTC나
치료에 대한 부분들, 약물에 대한 부분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의 성장 기회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하나의 툴만이 아니라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면은 우리에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 새로 성장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인데요. 전반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후반의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데이터 컬렉션부터 분석까지, 데이터 제너레이션까지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저희 제품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면은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고객들, 마이크로바이옴 산업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 툴과 주요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드렸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연구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